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i5N 주말 내내 다양한 채널에서 올리는 정보들을 보면서 일정상 저와 김드라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만, 아주 참여한 거나 다름없을 만큼 흥미진진하고 현장감 넘치고 뭉클하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그 한 레이서 경력이 있으신 분은 막 목이 메이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산차에서 정말 이런 놀라운 재미와 그리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거동을 보여주는 전기차가 나오다니. 그건 또 사실 모터스포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톤이나 되는 무거운 차체에서 발생하는 관성 모멘트, 그걸로 인한 제어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2.2톤이나 되는데 하나같이 이게 2톤이 넘어간다고? 2.2톤이나 된다고?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이 회생제동이 얼마나 전기차에서 핵심 기술인가는 전기차가 처음 출시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이 회생제동, 인덕턴스 설계에 기반을 해서 출력과 효율, 그 두 가지를 다 잡아내고 브레이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서 전기차의 무거운 중량 문제를 최대한 커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행 안정감 그리고 거동의 안정감을 다 얻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이 회생제동이다. 그런데 이제 이 회생제동이 처음에는 막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으니까 이거 되게 불편하다 생각하고 막 이질적이다. 이게 뭐냐? 멀미 나와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회생제동을 나쁘게 마치 이게 기술 부족인 양 설명하시는 오류를 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익숙함의 동물이고 자신의 경험에서 넘어가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쉽사리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경험이 그리고 또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핵심 기술이자 전기차의 중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구나라고 인식을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독일 국민들이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높은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독일 국민들은 자동차도 잘 알고 자동차 운전도 잘합니다. 아우토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2차 세계대전 시, 물론 시작은 히틀러에 의해서 도로가 길게 된 게 됐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우토반이라는 무제한이 허용되는, 전 구간이 무제한 아닙니다. 구간 속도가 다르고요. 무제한 코스도 제한적인데, 그런 쭉 뻗은 고속도로, 그리고 국민 누구나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정비가 된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자동차의 성능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도 그 자동차의 성능을 아우토반에서 정말 문제없이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으로 생산을 했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 편안한 승차감이라든지 옵션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기본기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고, 그러니까 이러한 아우토반을 기반으로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터 스포츠를 통해서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왔고요. 니르부르크링이라든지 호펜하임 이런 다양한 서킷들을 통해서 모터스포츠를 개최하고, 모터스포츠 비시즌 동안에는 국민들이 실제로 이 서킷을 달리면서 본인의 자동차로 혹은 렌터카로 모터스포츠를 바로 옆에서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동차의 이해가 높아지니까 지식도 그만큼 비율적으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그 출발이 뭐냐? 내연 자동차가 독일에서 시작됐고, 환경적인 인프라의 지원에 맞춰서 제조사가 고성능 자동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동차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차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축적하고, 이게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왔는데, 이 전기차 시대에는요, 내연차 시대와는 발전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오디오나 카메라 즐기시는, 지금도
카메라 즐기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디지털로 바뀐 거 외에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보통 카메라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바디 사야죠. 렌즈 보통 표준, 중, 광각에서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다 노출계, 스트로보, 삼각대까지 해서 이만한 가방에 하나. 그래서 출사, 오직하면 출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진 한번 찍으러 가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래야 적당히 그래도 야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때 볼만하지라고 해서 액자에 걸만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카메라라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이어서 노출, 뭐 셔터 스피드, 뭐 ISO 뭐 이런 개념들이 일반 사람 몰라 귀찮아. 사진 취미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디지털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표준 줌 렌즈를 아예 바디 일체형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 웬만한 건 자동으로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완전히 환작 그 사진 마니아가 아닌 이상은 하이엔드라고 불리는 그 카메라 한 대로 그냥 간추하게 사진을 찍으러 다녔죠. 이때는 출사라는 표현이 이제 좀 안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니까 이젠 하이엔드든 뭐 자동 카메라 똑딱이든 이제 안 들고 다녀요. 귀찮으니까. 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웬만하면 작품 사진 빼고는 다 찍어내거든요. 작품 사진도 찍어냅니다. 심지어. 구도 감각 좋고 그리고 또 후보 좀 잘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어놔서 작품 전하고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이야 아니면 DSLR이야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자동차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이제 모터스포츠를 내연차로 즐기려면, 해야 될 거 많았습니다. 챙겨야 될 거 많았고, 그리고 또, 메인터넌스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됐고, 각 부분들 보완하고, 성능적으로 이렇게 좀 스프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지금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 단계냐면 하이엔드 카메라로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기존에 필름 카메라에서 막 바리바리 써들고 출사를 하던 그 상황에서 올인원 형태의 하이엔드 카메라 요거 한 대면은 웬만한 출사가 다 되는 형태까지 자동차가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변화를 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카메라 업체 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인원 카메라에 맞게 하이엔드에 맞게 디지털 카메라를 잘 만드는 캐논, 니콘, 소니가 기존의 강자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점점점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자동차 시장이 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누구나가 간편하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웬만한 사진은 찍어낼 수 있는 단계가 이제 곧 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화 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애플로 또 압축이 되죠. 그리고 뭐 중국 업체의 몇몇 그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중국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도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i5N 시승기를 보면 공통되는 키워드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우와 이게 뭐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움직임인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막 우와 재밌어. 우와 전기차에서 어떻게. 두 번째가 아니 차가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주네? 내가 이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터긴? 트레일 브레이킹 이런 게 되네? 이런 느낌. 그 다음 세 번째가 무게가 안 느껴지네? 2.2톤이라는데 2.2톤이라는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기하고 놀랐다. 이게 전기차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회생제동입니다. 회생제동이 0.6G를 사용하고 있는데 0.6G가 지금까지 전기차에서 가장 강력한 회생제동입니다. 자, 스포츠 모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건데 잘 달리고 잘 돌기 위해서는 잘 서야 됩니다. 정지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감속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 감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감속을 해야 하중이동이 발생을 하고 그 하중이동을 통해서 코너링에 적합한 안정적인 선회가 가능한 동작들이 만들어집니다. 내연차는 지금까지 그걸 드라이버가 했었어야 됐고, 내연차도 어느 정도는 드라이버가 그 움직임을 선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오메트리로 뒷받침을 해주긴 했었지만, 내연차는 드라이버가 하중이동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거동에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선조치에 따라서 후 반응을 하는 형태로 작동을 하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역량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같은 차라도 프로 드라이버가 잡거나 일반 소비자가 잡으면 결과가 막 엄청나게 차이 나는, 예전에 필름 카메라가 그랬습니다. 아날로그 장치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디지털로 넘어오면 자동 모드에서 웬만큼 찍으면 웬만큼 나옵니다. 물론 프로 사진 작가가 촬영을 하게 되면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과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대놓고 찍어도 초점 잘 맞고 대놓고 찍어도 색감 웬만큼 잘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전기차에서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격차가 좁혀지냐면 예측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예측 제어가 가능하냐? 첫 번째, 소프트웨어 제어로 출력 제어를 아주 세밀한 단계부터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전기 모터가 즉각적이면서 매우 직관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테스트 드라이빙을 해본 다음 자동차의 각종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하중이동에 대한 값의 평균을 내서 코너를 R값에 맞춰서 돌아갈 때 이 코너에서는 차가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을 걸고 이런 식으로 좌우 회전수를 통해서 고정을 하며 토크 벡터링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을 소프트웨어에 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중에 걸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움직일 준비를 갖추면서 반응을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건 내가 스티어링 휠을 그동안 내연차는 반응이 오면 카운터를 주던 아니면 조금 더 R값을 주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중이동을 만들어가지고 그 하중이동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따라서 차를 제어했어야 되는데, 내가 스티어링을 돌리고 있는데 이미 전기차는 그 하중이동에 맞는 자세를 통해 코너를 돌아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차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전기차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회생제동을 아주 강하게 걸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스포츠 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동이거든요. 제동이 안 되면 뭐든지 안 돼요. 잘 달리지도 못하고 잘 돌지도 못합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이걸 풋브레이크, 물리 브레이크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물리 브레이크가 살아있을 때는 드라이버가 물리 브레이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한 동작을 만들어내면서 달릴 수 있겠지만, 브레이크가 열받아서 제동력을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가 브레이크가 정신줄을 놓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코너 공략 못하고 적극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생제동, 물리 브레이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기 모터의 발전 특성인 회생제동으로 0.6G나 되는 강력한 힘, 320kg나 되는 힘으로 차를 제동을 걸어버리면 그 범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기차에서는 아이오닉 5N의 재미와 놀라운 동작을 보여주는 핵심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다양한 테스트 값을 통해서 지금 R값이 이 정도인 코너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프로그래밍화해서 요거를 아예 그냥 예측 제어로 딱 치러 놓으면 운전자가 뭘 하지 않아도 차가 저절로 돌아가고, 혹시나 뒤가 많이 흐른다 그러면 카운터 한 번만 잡아주면 오버스티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서 균일하게 차가 밀리는 이런 현상으로 제어를 아주 편안하면서 흥미진진하게 할 수 있으니 운전의 재미가 얼마나, 물론 프로 드라이버는 좀 시시할 수 있어요. 프로 드라이버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프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N 타면서
이걸 왜 차가 다 해주지 하면 신선하고 재미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차가 해주니까 이건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실력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이건 신세계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자동 카메라 올리는 하이엔드 모든 기능이 응축되어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딱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대고 막 찍으니까 작품 사진에 준하는 그런 결과물이 펑펑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이제는 누구나 사진작가 할 수 있겠네. 와, 내가 이런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 되게 놀라워 했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독일 기업이나 그 외의 기업들은 왜 못하냐? 지금 회생제동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회생제동부터. 0.6G는커녕 0.4G도 못 걸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어느 정도 달성을 해놔야 제동을 물리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웬만한 코너를 공략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물리 브레이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범퍼를 만들어 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회생제동을 얼마만큼 0.6G만큼 걸어서 이게 출력에도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고 효율도 극대화시켜야 되고 배터리 열 제어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완성화된 회생제동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한 2, 3년 정도 간격을 벌린 건 맞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이오닉 5N과 같이 다목적 전기차 좋아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데일리카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스포츠 모델로 쓸 수 있고, 다양한 재미를 안길 수 있을 만큼의 포텐셜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아주 실용적이면서 재밌는 전기차니까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거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드림카로 생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브랜드가 진일보하는 데는 부족하니까, 현대가 계속 앞으로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더 혁신적이고 그리고 또 정통 스포츠 모델에 걸맞는 이런 전기차를 낼 거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속도를 좀 더 빨리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로 하여금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대한민국을 추격하는 건 어려우니 쟤들은 그냥 제껴놓고 원래 잘하니까 쟤들이 못 먹는 시장을 우리가 좀 나눠 먹자라는 식으로 완전히 이 전기차의 고성능 시장에 쐐기를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중 라인업도 힘을 얻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기업이 내연차 끝자락에까지도 아직도 명성을 잃지 않고, 우리도 잘하면 정신 차리면 무서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오닉 5N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 그리고 또 고급화된 모델, 정통 스포츠화된 모델, 이 훌륭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델로 확대가 되면서 좋은 전기차, 수준 높은 전기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 전기차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아쉬운 건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국토가 너무 좁고, 좀 하려다 보면 막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 서킷과 같은 레저 시설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서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향후 10년간을 기대케 하는 좋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주말 동안 아이오닉 5N과 관련된 멋진 시승기를 보면서, 제가 좀 흥에 겨워서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막 없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콘텐츠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